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10분 전 토요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까 금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대박 의원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김주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방송을 좀 찍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능력 있는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하려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조만간 좀 타이트하게 좀 이 왁구를 잡아가지고 좀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 이번 주 경마 흐름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금요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번 주가 월초 경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 것만 봐도 지금 출전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련 때부터 많은 마필들이 이미 뭐 다음 주를 겨냥해서 미리 나온 마필들도 정말 수백 마리가 될 정도로 많은 마필들이 훈련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 월초 경마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좀 월말같이요 좀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미리 점 찍어놨던 이 복병마들이 있다면 그런 마필들을 가지고 배당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한 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월초지만 좀 어려운 경마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일단 경주 1경주에 앞서서 특별문자에 대한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지금 특별문자를 한 석 달가량 시행을 했었어요. 하루 이용 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좀 어찌 보면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12월이면 이제 뭐 여러분도 돈 들어갈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2월에는 기존의 10만원에서 반값입니다. 5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뭐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꼭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이제 1+1 서비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문자 신청을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전문가 한 명을 선택해서 무료 발송을 했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12월부터는 5만원 서비스 금액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전문가 하면서 문자 가격이 얼마다, 음성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좀 없어 보여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서비스하는 게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1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인데요. 김주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훈련 때 특히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제 마필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요 마필들도 좀 움츠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 월요일에는 새벽에 눈발까지 날리면서 이제 세게 국어 훈련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 좀 가볍게 해주는 등 이 훈련 때도 좀 특이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12 미미의 오자매가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 주법에 한계가 있는 말이라 단거리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요번에도 1200m 잘 골라 나왔다는 느낌이고 일단 뭐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직전 따라가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익 가능성도 단거리에선 통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인기마 중에 12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2은 미미의 오자매는 데뷔전 때도 제가 배당으로 이 자리에서 방송도 말씀을 드렸고 직전에도 놓고 때렸던 말인데 선입으로도 되겠죠? 따라가도 제 다른 말들이 쫙 내빼지 않는 이상은 선행을 나갈 것 같아요. 예, 선입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1승 백승이라든가 5번에 더존 코코가 아무래도 기수가 문세영 박우른이다 보니까 안쪽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이 따라가는 전개도 생각을 하면서 축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후차권 좋게 보는 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무조건 찔 말인데 당장은 모르겠어요.
이 4번마 산토리니라는 말이 무조건 뛸 말은 맞습니다. 데뷔 이후 이 골마경 때문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 못했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닥 성적이죠. 근데 훈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점차적으로 들어차면서 직전 경주 어느 정도의 걸음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교 강도를 올려주진 못했습니다만 직전 이상으로 마치의 힘은 더 찬 모습이라 이제 뭐 이번 경주 당장 들어온다는 장담은 못해도요. 이거 마명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골마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조교 강도를 좀 올려줬다 싶으면 그때 대가리까지 한번 놓고 여러분들 승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토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티 실러라고 활동 기대감이 높은 말입니다. 최강 실러라든가 이런 말들의 북의 형제만데 김주원 형이 얘기한 대로 골망염이 지금 계속 심해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조교를 구조에서 뭐 때리면은 딱 그 가는 조교가 있는데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지켜보는 쪽으로만 좀 보려고 하는데 다음을 노리는 말 말고 이번에 당장 좀 맞건 살 말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이번에 당장 맞건 살만한 말이 사실 없어요. 이 3번마 도솔봉 정도가 이제 레이스가 선두권이 빠그라지는 정도에서 꾸역꾸역 한번 힘으로 이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정도라 저는 뭐 선의권에서는 3번마 도솔봉 그리고 산토리니 같은 경우는 아직 말이 안 만들어졌어도 현장에서 의지가 확인이 되면 뭐 저는 4번을 좀 더 세게 볼 생각입니다. 4번 하고 3번 말씀하셨고요. 도솔봉. 저는 한 마리 좀 레이스 전개라든가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1번 해피투데이를 좀 좋게 보려고 합니다. 이 주행검사 보면은 발주를 하고 나서 말이 좀 추진 불량기가 좀 보이면서 살짝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유승환 기수가 중반 이후에 추진이 없어요. 붙들고 타면서 외곽 선두권으로 가담을 하는데 포리스 캠프 자마답게 스피드는 분명히 나오는 혈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발주 연습 때 스타트도 좋았고 또 35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닷없이 1승 필승 15조 말에 문수영 기수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번 1승 필승이 1승 100승. 1승 100승이 내뺀다면요 안쪽에서 1번 게이트에서 자리 잡기가 상당히 용이할 수 있어요. 이번에 훈련 때도 강도를 제대로 올려놓으면서 타라니스라는 말하고 병합을 강하게 했는데 신마치고는 걸음이 좋습니다. 이게 김주원 형이 얘기한 대로 후차권에서 딱히 보이는 말이 없는 경주인 만큼 데뷔전이지만 1번 해피투데이의 잠재력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2를 놓고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다 꼼꼼하게 좀 의지라든가 컨디션 확인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200m로 펼쳐지는 토요일 2경주가 되겠는데요. 뚜렷한 대가리가 없는 경주 같아요. 이 배팅의 중심을 좀 어떤 말로 세우느냐가 관건인데 김주원 의원이 좀 좋게 보는 말. 예, 좋게 보는 말이 아니고 딱 저는 3파전 양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세 마리 가운데 제일 세게 보는 건 외곽에 있는 12번마 노열 제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데뷔전 때 사실 많은 주목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들어올 뻔 했어요. 당시 물론 후차권을 다퉜던 상대들이 형군 최약체마라 할 수 있는 부진마들 간의 후작 싸움이었기 때문에 뭐 성적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 훈련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이 국산 4군의 블루테리엇이라는 이 강단 좋은 마필과 길게 병합을 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부분을 봤을 때 기본기가 제법 갖춰진 신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편성 보니까 뚜렷한 강자 없는 편성이라 외곽 게이트라 할지라도 최범영 교수가 조교빨 믿고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컬러즈 플라잉에 자만해요. 컬러즈 플라잉. 지난 2세마 대상 경주였던 브리더스컵에서 돌아온 연표와 라파리도 나란히 입상을 하면서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 데뷔전 때 들어왔으면은 제가 좀 항고를 했을 거예요. 이거 리틀 브라운 쌍대가리에서 좀 노려봤던 말인데 라스트에 KUL한테 덜미를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예전에 39조 최일식 마방에서 조교할 때 보면은 이
목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뭐 원타기 기사 마냥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망토 씌워놓고 담요까지 덮어 씌워놓고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 체중을 좀 빼기 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열둘 로얄 제이도 저도 이제 세게 보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고, 열둘을 놓고 가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글쎄요, 이게 배당판이 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3마리 게임이라 배당이 좀 높게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냥 3복조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세 마리가 뭐 1번 라온 팬텀하고 오발탄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체크해놨네. 예. 저는 라온 팬텀은 보지 않고요. 전번에 한번 이거 놓고 승부했다가 말이 앞이 높다 보니까 댕을 가도 서버리더라고요. 맥없이 그냥. 그래서 거리가 줄어서 좀 찜찜은 한데, 이제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11 오발탄은 저도 세게 보고, 9번 미라클 엔젤이 지난번에 발주가 좋았는데 선행을 양보해놓고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한 발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 내용이 직전 대비해서 좀 좋아졌고 골망염이 회복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이제 9번을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9번 미라클 엔젤. 미라클 엔젤을 노림수로 가겠습니다. 이거 병조가 좀 어렵네요, 사실. 1번도 되고 3번에 보라존, 2번 불꽃왕자, 9번 11번, 12번까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은 김주원 의원하고 저하고 맥이 상통하는 부분은 열두 로얄제이 같아요. 그거밖에 없네요. 네, 열두 로얄제이. 오발탄도 저는 좋게는 보고, 일단 여러분께서 이거 현장에서 좀 저희 음성 예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 경주도 맞추면 돈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가 이제 김주원 의원의 첫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김주원 의원이 3경주하고 마지막 12경주죠, 승부처가. 네, 312경주를 승부처로 잡았고, 민태민이 이제 7경주하고 9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부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3경주 김주원 의원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저는 일단 8번 샤크하고 10번 장산여제가 직전 승군전에 나란히 좀 졸전을 치루었지만 워낙에 스피드가 뛰어난 말들이라서 1000m 거리라면 그냥 뭐 손잡고 돌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뭐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 몇몇 보이는데 깜빡이를 때리는 경주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깜빡이에 네. 때리진 않겠고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승부를 하는지. 예, 이 8번마 샤크와 10번마 장산여제가 이제 거리가 1000m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 깜빡이를 뚫어놓고 출발을 할 겁니다. 자, 물론 뭐 이 깜빡이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거예요. 이 본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데, 일단 이마필의 최근 뛰었던 정적을 보면은 사실 막건 사기가 좀 애매한 말입니다. 보여준 게 워낙에 밋밋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판에서도 내용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바람이 심하게 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수하게 조교 내용만 봤을 때는 8번마 샤크나 10번마 장산여제 두 마리 빰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해탈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이마필의 변화된 걸음을 좀 한 발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마필만 들어오면 8번, 10번 둘 중 아무나 손잡고 들어와도 최하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짭짤한 중배당 막번으로 때리고 받치기 승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훈련이 좋아진 게 딱 두 마리가 저도 보이는데, 김주원 의원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마리가 나란히 W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감잡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8텐의 깜빡이를 깰 수 있는 조교 우수마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3경주 승부를 하는 거예요. 충분하겠죠. 환수도 예, 충분하고. 충분할 것 같아요. 8텐이 또 약점이 다 있어가지고 말들이. 예. 예. 그리고 일단 8번, 10번이 손잡고 안 들어오는 상황이 분명히 그려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김주원 의원이 좀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좀 많은 관심 보여주신다면은 꼭 적중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네. 4경주로 가겠습니다.
8번 강호대세가 충마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경주네요. 3위순군의 36조에서 문세영 기수의 카드다. 대가리죠. 아니에요? 이게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쌍성식을 다른 말을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 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신의 마핀이 4번마 템플타운을 데뷔 전부터 강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스피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주행 검사 때에도 순간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신마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데뷔전을 겨냥한 훈련 내용 그런 걸 다 떠나서 마필 고유의 기본기를 봐요. 주법이 어떻고 이 부조에 대한 반응이 어떻고 그리고 코너 구간에서 훈련 때 발바꿈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템플타운은 제 기준에 딱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막건용 신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강호대세가 보여준 액면이 워낙 특출나기 때문에 강호대세 쪽으로 인기가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주지만 저는 좀 역으로 템플타운의 이번 훈련 모습을 믿고요. 좀 뒤집어 때리는 쌍승시까지 이번 4경주는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템플시티의 자마죠. 금화 빅토리아의 북의 형제마입니다. 기본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혈통이고 일단 뭐 김주원 의원 생각대로 잠재력을 10분 끌어낸다라면은 뭐 쌍이 혹여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저도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10번 골드호라라는 말하고 11번의 슈퍼용구라는 말입니다. 이 골드호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더 드리크라고 티나 브라더의 형제마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늑될 가능성도 있는데 티나 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목에 쪽에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또 고개가 워낙 높아가지고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인데 골드호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전 데뷔전 때 보면은 지하주 기수가 발주를 툭 튀어나오는데 거의 뭐 선행마하고 근접한 스피드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초반부터 아예 눌러잡고 후미로 밀리고 직선에서 다시 한번 내측으로 날아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 훈련 때 광속이라는 11조의 말하고 월요일날 병합을 잘 만들었고요. 또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송재철이의 감량 3kg라면은 10번이 좀 재밌어요. 10번이 재밌고 11번 슈퍼용구는 직전 데뷔전 때 선행을 가서 지구력 부족을 드러냈었는데 말이 아직은 좀 힘만 믿고 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으로 좀 기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외곽이 좀 불리해 보이긴 한데 줄어든 거리에다가 아무래도 탄력 자체는 직전보다 좀 좋아진 모습이라서 어차피 선행마 혈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열하나 슈퍼용구가 빠르게 외곽으로 치고 나온다면 또 가능한 그림이다. 결론적으로 김주원 의원은 이제 신마 쪽에 4번 템플타운 쪽을 강하게 노리는 것이고 저는 한 번 뛴 말들 10번 골드오라하고 11번 슈퍼용구 이렇게 두 마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보는 말이 없겠죠? 예, 저는 뭐 사실 한방 보고 있어서 4번 쪽으로.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4번, 8번 두 마리에다가 외곽에 10번, 11번을 복병 쪽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막권 압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승군전의 외곽으로 밀렸지만 11번 클린업 비전의 상승세를 웬만하면 인정을 해야 될 경주로 보이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클린업 비전이 뭐 이도치 않았습니다만 훈련 때 11조 마방의 전보랑 42조의 외산막 켄터키 삭스랑 이제 병합하는 꼴이 됐어요. 제 이 말 자체가 다소 내외측으로 기대고 삐지는 그런 악벽이 있었는데 그 의도치 않은 병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이 좀 이제 주행을 똑바로 잡는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 보여주는 컨디션 자체가 직전 이상으로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편성 보니까요, 국산 육군과 진배 없는 그런 승군전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인정하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m가 이제 빠르게 곡선이 접어듭니다. 1000m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곡선이 진입되지만 완만한 곡선이라서 조금 그래도 외곽말들이 유리한데 이 1100m는 외곽이 좀 불리한 건 있어요 사실. 하지만 뭐 클린업 비전이 스피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진 말이라서 전개 불리함 없이 능력을 발휘해 줄 거로 저도 믿고 있고요. 자, 후차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세게 보는 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 연하나 클린업 비전이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했을 경우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마이러닝이나 10번마 예원 이렇게 어느 정도 밑바닥이 다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버리기 아까운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편성상 호기를 만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2번, 10번 가운데 현장 컨디션이나 내용이 좀 더 세게 나오는 말이 있다면 예,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2번 마이런닝과 10번 예원이 대길 중대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11번 놓고해서 두 방으로 좀 뚫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블러드가 운도 팔리죠. 4. 이건 뭐 두 번 연속 2등 간신히 하고 지금 승군전인데 4도 뭐 팔리긴 하겠죠. 웬만큼. 일단 2번, 11, 10번 같은 경우는 저도 세게는 보는 말들이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는 게 1번의 매직 퀸입니다. 스피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직전 1000m 최단 거리에 그것도 레이스가 엄청 빨랐던 레이스예요. 늘푸른 볼트라든가 뭐 천왕, 오썸 드래곤 이런 말들이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레이스가 빨라졌는데 라스트에 꾹 잡고 있다가 라스트 추입으로 3등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1100m 경주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내측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뭐 보낼 거 다 보내놓고 힘한 배를 잘 해준다면은 이혁 기수가 라스트 추입을 좀 끌어낼 수 있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마이런닝도 뭐 지난번 보니까 점배당을 그냥 아쉽게 부러뜨린 그런 말이고 또 예원도 워낙 기복이 심하죠. 좀 우라가 심해가지고 그 점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저는 1번 매직 퀸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 놓고 1번, 2번, 10번 아까 얘기했던 블러드 라운드를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4볼 바에 6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1 놓고 요 세 마리, 말씀드린 세 마리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는 대가리가 없는 경주예요. 하지만 인기를 모은 말필들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축을, 배팅의 중심을 좀 잘 세워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인데 김주원 의원이 여기서 어떤 게 축이다 이렇게 말할 말이 있나요? 어떤 게 강축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네. 무조건 노려야 될 맞건 살 말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재밌게 보는 말이 7번마 별두입니다. 데뷔전을 겨냥했던 훈련 준비 내용이 워낙에 안 좋아서 관심조차 없었던 말이고 현장에서 체중도 많이 풀어 나오고 이래저래 이 승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요 이거 뛰는 거 보니까요 와 뛰는 뽐새가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22조의 아이세이브 데이랑 뛰는 폼새가 비슷합니다. 이제 좀 보폭을 널찍널찍하게 쓰면서 앞다리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만 빠르게 교정이 되면은 이제 넓은 보폭으로 이제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나이스준이나 너와 기쁨을 이런 마필들과 병합을 깨려가면서 나름대로 이 직전 풀었던 체중도 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놨고요. 이제 몸 상태도 많이 가벼워진 모습이라 자 이번에 뭐 액면상 찌릿한 강자 없는 경주라면 예, 별도의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별도까지 말을 언급을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참 깝깝해지는 상황인데 너무 많아요 말들이. 별두는 김주원 의원 얘기한 대로 아이세이 후데이하고 뛰는 자세가 비슷합니다. 고개가 낮고 앞다리는 높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낮게 깔리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자세를 좀 싫어해요 사실은. 지금 그런 걸 좋아해요. 표범같이 뛰는 애들. 옛날에 뭡니까 매니피하고 요즘 나오는 거 그 포켓 프로브머니 그런 말이 그런 까라의 말인데 좀 봤을 때 아이세이 후데이 그런 말들이 이제 고개가 낮고 앞다리가 높다 보니까 말이 주폭 자체가 안 나오는 좀 발발이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별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당당하게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11번 체이징 달러즈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데뷔 이전째 뛰어왔던 편성이 현군 최강막급의 편성입니다. 꾸준하게 실전을 거듭하면서 힘이 차오르고 있고, 또 이번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승분전의 쾌속질풍하고 또 병합도 잘 만들었고요. 체이징 달러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힘이 좋은 말인데, 이번에 늘어난 1200과 외곽 게이트의 조건이 오히려 저는 호조건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나 체이징 달러즈를 혼전이지만 좀 세게 볼 말로 추천을 드리겠고, 김주원 의원은 이제 덜 팔리는 7번의 별두를 얘기하셨어요. 별두를. 예. 이 외에도 데이트 순으로 보면 4번 로얄 지불리라든가 8번의 브룩스, 그리고 9번 스카이 톱댄스, 10번의 머스탱 전까지 치열한 난타전입니다. 대가리를 꽉 세우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저는 이제 11번 말씀을 드렸고, 김주원 의원 7번 별두, 이런 말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막권을 좀 압축해서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첫 번째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m 경주고요. 참 제가 좋아하는 경주예요. 보여준 걸음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 그 걸음을 뽑아내기 위한 훈련,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갔는데, 자,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7경주 이 사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안 보고 있는 말을 상당히 세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배당이 무조건 나와줄 것 같고요. 저는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를 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모아줄 수도 있는 7번말 럭키 시스터를 잘라드릴게요.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너무나도 약했던 부진마 편성이었고, 이번에도 편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직전 대비해서 좋아진 게 없습니다. 고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은 말이라서 훈련을 세게 못해요. 이 월요일날 훈련을 좀 세게 했다가 말이 또 이상 징후가 왔는지 이제 그 이후로 훈련 과정이요 상당히 가볍게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런 마필들은 좀 몸 상태가 온전하게 돌아와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거품 인기마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시스터는 힘이 아직 덜 찼어요. 안으로 기대는 것도 심하고, 힘이 차면 이게 피코 센트럴 자마로서 스피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뒷다리에 추진하는 파워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 자체가 안 나오는 모습이라서 저도 배팅권에서는 완전히 걷어내고 가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김주원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왜 이거 7 놓고 갈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응? 7을 놓고 가나요? 가나요? 떠보더라고 슬쩍. 이번 경주 자체는 일단 1번 레크리스가 그나마도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전번에 잘 뛴 내용이 있고, 또 1번 게이트를 받았고, 새벽 훈련 때도 S로즈라는 외산 2군마하고 뒷칠석까지 대등한 걸음을 보였고, 그래서 1번이 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인데, 제가 노리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1이 아닙니다. 1이 아니에요. 7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쌍승씨까지 노려볼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강력하게 노려봤지만 현장의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았고, 또한 말 자체의 승부 자체도 좀 떨어졌던 말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준비를 정말 잘하고 나옵니다. 제가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말이라서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좀 먼저 챙겨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 덜 팔리는 복병말을 아예 쌍까지 머리 놓고 뭐 강하게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좀 함께 하신다면 이거 꼭 적중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왁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대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 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대가리 팔릴 일은 없다라고 보고, 이거 지금 뭐 경주를 풀다 보니까 이제 거의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잠깐 해도 될까요? 예. 한동안 한 2년여를 제가
하루 전 본 예상을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2월부터 하루 전에 본 예상을 시행을 하려고 번호 다 잡아냈고 지금 서비스 진행을 할 겁니다. 하루 전 예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 경마를 기본으로 하겠고요. 경주 전날에 9시 정도, 오후 9시 정도면 이제 녹음을 해둘 겁니다. 거기에 이제 훈련 우수마라든가 특히나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찍는 막건이라고 하죠. 안 들어오기 쉬운 막건들, 불안한 인기마들을 문자를 통해서 좀 보내드리는데 음성 본 예상을 통해서 그런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처리 부분도 꼭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뭐 예전부터 참고하셨다면은 현장이나 본 예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하자는 뜻으로 하루 전 사전 본 예상을 좀 이번 주부터 시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승부경주 특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지금 뭐 갑자기 광고가 나가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선두권에서 아주 박 터지게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뭐 선두권이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라오가 말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파라오부터 해가지고 아이세이 후데이도 있고요. 좀 그래도 이제 혼합 3군에 적응을 하고 있는 아이세이 후데이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군 올라와서 2번 연속 인기만 모으고 이제 기대 이하의 이 능력을 이끌어냈는데 뭐 여기서 멈출 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훈련 때 거둬보니까 여전히 뭐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나갑니다. 이제 말과 문세영 기수가 힘을 좀 어느 구간에서 나눴어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문세영 기수 머릿속에도 입력이 됐을 거기 때문에 1300m 거리의 안쪽 게이트라면은 이번에는 뭐 인기 값어치를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뜰까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땐 따라갈 것 같아요. 전번에도 따라가는 전개였고 사실 저는 3주 전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슈퍼서린의 아이세이 후데이 이변이 없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이었던 위키드 메신저가 상태도 좀 별로였고 부담 균형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거듭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개는 낮고 앞은 높고 추진 자체가 좀 주폭이 너무 안 나오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위키드 메신저 3걸음 뛸 때 얘는 4발을 뛰고 있는데 4걸음을 뛰고 있는데도 직선에서 잡히는 걸음이라서 저는 2번을 사실 좀 덜 봐요. 그럼 뭐 보는데요? 2번 말고 김주원 의원이 보는 것 좀 없어요? 좀 쌈빵한 걸로? 글쎄요, 국산마 중에는 파라오가 말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직전보다 많이 뛸 것 같고요. 원래 또 능력마였죠, 파라오가. 직전 빼고는 복승률 100% 연승을 이어왔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산마 중에는 선두권이 빠그레졌을 경우 마냥 타이거 같은 말이 승분전이라 할지라도 정계상 이점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또 다크호스가 되겠고요. 그래요. 일단 여기 레이스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국산 3군 자격으로 여기 출전하고 있는 4번의 임페라토르와 6번 파라오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1800이 하나 있어요. 국산 3군. 그 레이스에 파라오라든가 임페라토르가 안 나가는 이유는 장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혼합 3군 경주로 지금 1300을 맞춰갖고 출전하기 때문에 4번 임페라토르도 중속이 워낙 빠른 말이고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번하고 6번이 선두권을 일그러뜨리면서 기존의 외산마 중에 빠른 8번의 슈퍼플렉스라든가 뭐 9번의 100억이 이런 말들도 엉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김주원 의원이 잠깐 얘기했던 안양 타이거를 저는 일단 1순위로 조금 저번에 낀 구미가 인정은 안 되지만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고 진짜 복병 하나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열하나 항우 캠프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말도 안 좋았고 뭐 현장에서 아예 뭐 배당에 바람도 안 불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나름대로 뒤측선 투입으로 해서 끝걸음을 살려놨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20조에 예전에 제가 새창조 가지고 한 달 전에 메인 승부로 왔었어요. 혀 보정 밴드를 착용하고 훈련을 하면서 스피드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끝걸음도 충분히 근성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20조 말들이 대거 지금 혀 보정 밴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장구를 신청을 하면서 훈련 때 보면은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묶어놓고 뛰는 상황인데, 항우 캠프가 예전에 스피드를 감안한다면은 이게 선두권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예전에 그 일본 베테랑이었던 마토바 기수였죠. 그 노인네 그 기수가 와가지고 기승할 때도 이게 한번 탔었는데, 앞에 일단 붙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지난번 정상 주기가 아닌 공백을 갖고 나왔을 때보다 이번에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폭탄 배당으로 10번 항우 캠프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안양 타이거 항우 캠프고, 김주원 의원은 아이세이 후데이, 그리고 한 마리 더 본다면 뭘까요? 파라오. 파라오. 자, 네 마리라도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엮어가시면은 무조건 돈 되는 막건인 만큼, 지금 저희가 추천드리는 막건은 2번 아이세이 후데이와 3번 안양 타이거, 그리고 6번 파라오, 여기에 11번 항우 캠프까지 골고루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현장에서 촉을 잘 세워서 막건 압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토요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역시 하루 전 본 예상에 녹음을 해둘 거예요. 9시 전에 녹음해둘 테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주원 의원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강축이 없는 경주라 사실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8번마 전보를 좀 믿어볼까 합니다. 이 전보라는 말이 직전 승군 전에 이제 늘어난 거리, 코너 4개짜리에 대한 검증 무대였는데, 아주 뭐 열심히 탔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승군 전 적응을 무난하게 마쳤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고요. 이번에 거리를 다시 적정거리, 중거리 경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승군 전 경험했겠다, 상대 만만하겠다, 아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전보가 좋죠. 저도 네. 좀 땡기는 말이 전보입니다. 저번에 1800 승군전 보니까 그냥 발줄을 가장 빠르게 끊어놓고 그냥 붙들어 버리더라고요. 꾹 잡고 추입으로 한번 적응력을 타진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말은 시에로 골드 자마라서 장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1300, 1400 여기까지인데 거리 내려온 만큼 저도 후차권에서 아주 세게 보는 말이 전보예요. 전보고, 여기 확실한 저는 대가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능력이 한 수 위에 말이고 컨디션이 그야말로 절정으로 올라와 있고, 또한 경주 전개 면에서도 너무너무 지금 유리한 그런 전개를 맞이했기 때문에 금아피를 강축으로, 훈련 중에 강축으로 놓고 지금 14마리가 출전하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보를 한 방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10배 언저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막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보 쪽으로 노림수만 놓고 한 방을 때려놓고 나머지는 받치는 거 한 2-3마리 정도를 가져가더라도 환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레이스 자체는 배팅의 중심을 과연 어떤 놈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경주를 혼전이지만 승부로 붙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자르고 놓고 때리는 강축에 압축된 막건으로 구경주 꼭 적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혼전입니다. 국산 3군의 1800m 경주네요. 인기말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터지는 쪽을 봐야 되나? 예, 이건 뭐 터지는 거 보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인 것 같네요. 김주원 의원이 좋게 보는 말 뭐가 있을까요? 능력은 14번마 빅2인데 이게 말이 기대는 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고집하다가 이제 좀 전환이 됐죠. 추입으로 이제 습성이 전환이 되면서 추입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기대는 것 때문에 직선에서 부조 넣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이쿠야스 등짝이다 보니까
그린같이 그래도 추진력을 뽑아내고 있긴 한데 1800m 거리라면은 한 바퀴 내내 이쿠야스가 뭐 어떻게 몰아낼지가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승문전이라 할지라도 장거리 검증이 끝난 1번마 스피드킬러가 인기만 중에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이고, 말 보니까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번마 스피드킬러, 자 이마피를 저는 복승식의 축으로 놓고 이제 빅2가 빠지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저도 배당 한번 노려볼까 해요. 박으름 기수가 승분전 치고는 좀 빡빡 갈아놓는 게 또 한 번 해보겠다라는 무조건 무조건. 의지는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확인 안 해도 갑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 가서 깨질지언정 일단 열심히 타는 말이 저도 1번 스피드 킬러로 보고 있고, 김종현 이제 1번을 중심에 놓고 터지는 말, 그러니까 이변이 가능한 말을 노릴 생각 같은데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재밌는 게 원석 발굴이 재밌어요. 원석 발굴 4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자, 이 원석 발굴은 제가 계속해서 째고 있었는데, 사실 직전에 들어왔으면은 저희 만세 한번 외쳤죠. 금강대왕의 원석 발굴 막건까지 인기 꼴찌였습니다. 이게 들어왔으면 정말 돈이 됐을 텐데, 어쨌든 기승했던 박병훈 기수가 말의 능력을 잘 뽑아냈고, 이번엔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이상혁 기수가 올라탔다라면, 사실 뭐 1번, 14번 둘 다 믿어 못 믿어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이라 4번마 원석 발굴, 여기서는 뭐 배당 다크호스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원석 발굴에다가 W를 쳐놨는데, 이거 지난번에 추천했어요. 원석 발굴. 예, 전 추천했어요. 그때 제가 경마장에서 주변에서 누가 이 원석 발굴을 자꾸 응원해가지고, 그게 김주원이었나 뭐 다른 분이었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승부가 금강대왕의 가이스트 한 방이다. 네. 한 방이고 원석 발굴 놓고 폭탄으로 좀 깔아가보자. 저는 그때 이제 가이스타트를 놓고 금강대왕 쪽을 이제 맞췄는데, 원석 발굴이 힘이 좋고 그리고 중장거리에 대한 경험이 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강대왕이 이끌었던 레이스에서 자력으로 무빙을 떴죠, 박병현 기수가. 이번에 이상혁 기수로 안장도 탄탄해졌고, 또 지난번 금강대왕처럼 강력한 그 카리스마 있는 선행마가 없는, 기껏 해봤자 이거 뭐 빠른 말이라고 해봤자 첫 거리인 마이티 홍콩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이제 호흡이 다 돼가지고 3, 4코너에서 추진이 안 되겠죠. 조금 이제 스피드가 무뎌질 때 외곽으로 넘어오면은, 전개도 4번 원석 발굴이 좋아서 저번에 보여준 것 때문에 기대 이상 팔리지만 않는다면은 좀 세게 봐야 될 게 원석 발굴입니다. 마감 10분 전 방송에서 고배당 복병마로 4번의 원석 발굴 말씀을 드리겠고, 인기말 중에서는 1번 스피드 킬러. 제가 하나 또 얘기를 할까요? 네. 좀 길어지는데, 지난번에 원석 발굴과 코 차이 승부가 됐던 말인데, 이 말은 아예 그냥 늘어난 거리에 붙들고 후미에서 탐색으로 일관했던 말입니다. 바로 13번의 딕시 2000이에요. 정말 이 말은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주행 압력도 있고 제가 많이 믿었다가 당했던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캐피털 스펜딩 자마답게 장거리가 오히려 좀 어울리는 모습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꾹 참고 뒤에서 한 발 쓰는 작전을 타니까 말이 그 시종 외곽으로 기대고 뭐 이렇게 흙 맞으면 도망가고 이런 압력 자체가 좀 잡히면서 뭔가 좀 안정감을 보였던 게 딕시 2000이라서, 글쎄요, 이게 인기가 원석 발굴이 더 팔릴지 뭐 딕시 2000이 더 팔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전번에 그 11월 16일 날 뛰었던 4차 5차 왔던 원석 발굴하고 딕시 2000이 이번 경주 요주의 복병 같아요. 그레이스가 아무래도 이 레이스보다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하고 13번을 요주의 복병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2군에 1800인데 김주현 의원하고 사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로 의견 존중하지 않고 한 명씩 보는 각을 그냥 좀 얘기하는 쪽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 그럼 먼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일단 6번 해마루를 거리 늘었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우승을 하고 국산 2군 승군을 해서 1800을 12월 달에 뛰고 나서 새해맞이에 나간다.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 1800을 거리 경험만 하고 나서 1월 달에 1800 새해맞이 경주 한번 걸렀다가 때릴지 상승세답게 그냥 어차피 새해맞이가 별정이다 보니까 바로 때릴지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간에 보여준 능력으로는 해마루가 또 승군전부터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여기에 후차권에서 11화 캠프 2000이라든가 12의 스페셜 조이 그리고 8번 엘캄페온 이런 말들을 좀 보고 있는 경주예요. 김주원 의원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해마루는 저도 세게 봐요. 예, 세게 보는데 이제 놓고 때리는 축은 제 안쪽에 있는 이번만 알라딘을 저는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해마루가 새해맞이 특별 경주에 지금 나가기 위해서 이번 12월 장거리 뛰고 1월 달에 바로 출격을 하는데 지금 뭐 알라딘이나 강자도 새해맞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후보들이에요. 특히나 이 알라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성 불문하고 계속해서 자기 걸음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점에 점수를 좀 높게 실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경주마란 게 편성에 상관없이 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체 능력마야 뭐 잘 뛰기 마련이고 제 똥말들이야 못 뛰기 마련이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뛰는 말보다는 그래도 정직하게 자기 걸음을 100% 내주는 말들이 뭐 여러분들 막건 사는데도 좀 더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고 추천드리는 저 역시도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이번만 알라딘이고 이번에 문세용 기수라면은 충분히 뭐 추입 타이밍 잘 잡아서 최근에 보였던 걸음은 무난하게 뽑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라딘을 세게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11경주도 이변이 나오겠네요. 이변이. 왜냐면 최저배당 자체가 10배 언저리로 뚫릴 것 같아요. 될 만한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배당이 형성되는 가운데 14마리 중에서 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몇 있을까요? 여기? 진짜 안 된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일단 로드인은 확실하게 안 될 것 같고요. 로드인은 이 편성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엘캄페온이 승부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어쨌든 저는 뭐 로드인 정도 나머지는 다 될 것 같네요. 저는 뭐 클레이 사격하고 화인 챔피언 빼고는 로드윈도 저는 되는 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참 어렵네요. 일단 저는 이제 해마루의 큰 그림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김주원 의원은 이번만 알라딘의 안정감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걸로 해서 또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악권 압축을 이것도 어차피 뭐 낮은 배당 부를 건 아니잖아요. 낮은 배당을 다칠지언정 어차피 알라딘의 해마루는 조금 낮은 배당이겠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4파정 박스 4마리 박스로 뜰 것 같아요. 그 뭐야 알라딘 강자, 해마루, 외곽의 스페셜 조이 이렇게. 근데 박스라서 7, 8배씩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11경주 어려운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마리 추천마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의 마지막 12경주인데 혼합 1군에 1400입니다. 예전에는 혼합 1군 경주가 1400, 1200, 1300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경주마의 능력이 저는 사양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경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외국 경마를 봐도 단거리 그레이드 경주가 있고 또 장거리 그레이드 경주가 있습니다. 단거리에 뛰던 말이 장거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단거리에 최적화된 스프린터형 말들과 장거리에 또 적화된 스태미너형 말들을 따로 갈라서 이렇게 경주를 시행을 하는 게 많아요. 대상 경주도. 우리나라 경마도 지금 이제 장거리하고 단거리가 좀 구별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1400에서 어떤 놈이 가장 세느냐 이게 관건인데 김주원 의원 추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
승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 준비된 승부 그냥 먼저 할게요. 예. 아, 먼저 하고 다시 한 다음에 마지막 끝멘트까지. 예. 이번 경주 승부를 잡은 이유는 오늘 토요 경마가 전반적으로 이 충마운전 타전 양상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좀 보물을 하나 손에 쥐고 있다면 그 경주는 무조건 승부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12경주가 김주원 손에 카드 한 장이 딱 쥐어진 경주입니다. 강축이라는 카드가 있는 경주고, 불안한 인기마가 버젓하게 팔리는 레이스가 그 불안한 인기마 잘라내고 강축 놓고 되는 말만 엮어서 때리면은 이거 한 30배짜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되는 말 가지고 이 불안한 인기만 최대한 잘라내면서 좀 압축된 막건으로 마지막 웃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김주원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제가 한 마리를 추천한 게 불안한 툭 인기마인가 던져가요. 네. 그거면 내가 바로 자르게. 겁나는데 일단 저는 김주원 의원한테 이제 궁금한 건 딱 하나만 물어보고 제 생각을 접을게요. 열둘 플라이트 퀸이 있어요? 막건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저하고 뭐 비슷한 맥락 같아요. 예. 열둘 플라이 퀸을 약하게 보는 걸로 해서 저는 이제 12경주 멘트를 자제를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마지막 경주, 제가 어제도 경주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경주는 좀 꼭 잡아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여러분께 좀 많은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김주원 의원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 예,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충족을 시키면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니까요. 저도 김주원 의원 생각을 좀 10분 참조를 해서 마지막 경주 저와 또 김주원 의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별 문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을 피 같은 돈을 좀 마지막 경주에 지켜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경주는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마감 10분 전 방송을 마무리 지었어요. 특별히 할 말 없으면 끝낼까요? 예, 그냥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월초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모하게 뭐 1월달부터 11월까지 월초에는 저배당 흐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12월달도 저배당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무턱대고 인기만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승부를 보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좀 잠그셨다가 눈에 보이는 말 내지는 느낌 오는 말, 아니면 저희가 강추드리는 말, 그런 말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일요 경마 예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